어쨌든 다 현감 앞두고 식사는 맛있게 했는겨. 예, 뭐 어떤 또 현감이면 현감이고 하여튼 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쏟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성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강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관리시설부장 박성광, 건설부장 조형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성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관 관리시설부장입니다. 조형래 건설부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370억 8,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5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 분장부터 13페이지 도로보상 추진 상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태화광역 버스 회차시설 이전 공사입니다. 태화광 역사 신축과 태화광역 환승센터 조성 계획에 따라 태화광역 광장에 있는 시내버스 회차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 완충 녹지 지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상 2층 한개동과 지상 1층 세개동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4억 1,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53%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명촌 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의 평면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구 삼산동 노상주차장에 지상 3층 주차대수 470명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199억 6천만 원입니다. 금월 8월에 설계 및 경제성 검토 및 지방 건설 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중구 태화동 940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지하에 매설된 석유, 화학시설 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곡동에 있는 울산 미포 국가산대 단지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6억입니다. 지난달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울산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울산 하늘공원 추모의 집이 올 연말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제2추모의 집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울산 하늘공원 부지 내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96억 5,800만 원입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입니다. 중구 성안동 백양사 인근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3억 6,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해상물류통신시설 검정 테스트베드 통합성능검정센터 건립입니다. 동구 일산동 곤을지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80억입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25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청 앞 버스 정류소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1페이지 종합이노베이션 마감공사입니다. 종합체육관 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3층 전용 공간 마감 처리 공사로 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기부자인 종화 INC 측에서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일부를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을 우리 시에 기부를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내부 공사를 완료하기로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감 공사 부분은 내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울산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21억 8,3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먼저 신규 가로등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조명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북구 강동 국도 31호선에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가로등 151번을 금년 7월에 설치 완료하여 북구에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구군에 교부하여 구군에서 직접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중구 번영로 등 16개 노선의 노후 가로등을 금년 12월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에서 수울산 보람병원까지 연장 77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7억 3천만 원입니다. 2020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 60%입니다. 금년 9월에는 고속도로 하부 45m를 굴착 완료하였고 현재는 국도 35호선 하부 굴착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장년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중구 3.1교에서 장년 교차로까지 연장 600m를 도로폭 10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4억 6천만 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 일원에 정차시설 확충 및 보행 육교와 진출음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억 2,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6%이며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5페이지 범서 하이패스 IC에서 천상 하부램프 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천상교 하부까지 연장 1km를 기존 8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6억 1,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업 용소관 이슬 및 옹벽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 공정률은 18%입니다.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덕화시장에서 서주 화학단지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국도 14호선에서 온산 국가산업단지 간 연결 도로를 위해 연장 400m를 도로폭 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억 3천만 원입니다. 건물 9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언양 파출소에서 서부리 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미확장된 언양시장 앞 연장 450m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2억 2,800만 원이며 보상비가 307억 원에 달합니다. 언양시장 편입상가 보상 협의가 현재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철거가 완료되면은 250만 원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언양시장 장옥 철거가 완료되는 즉시 잔유구간 200m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률은 5%이며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덕정 교차로와 온산로 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덕정 교차로에서 온산로 구간까지 연장 460m를 기존 12m 도로폭을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억 1,7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25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동천 제방겸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북구 명천교에서 동천교 일원까지 연장 1.42km, 도로폭 2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3억입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46%이며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신년 교차로에서 구강동 중학교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북구 강동 신년 교차로에서 구강동 중학교까지 연장 1.5km 기존 10m 도로폭을 3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4억 5,700만 원입니다. 이번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길천 산단에서 지화마을 간 도로 개설입니다. 울주군 상북면 길천 산단 일원에 연장 1km를 도로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7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5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5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길천 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상북면 일원에 연장 950m의 도로폭을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입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달천 현대 아이파크에서 천곡천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북구 천곡동 현대 아이파크에서 천곡천까지 연장 260m, 도로폭 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7억 4,7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으며 25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3페이지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북구 장생포동 고래박물관에서 현대 모비스 입구까지 연장 2km 도로폭 25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2억 4,100만 원입니다. 현재는 보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11월쯤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신천 앵커 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간 연결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북구 신천동 신천 앵커 아파트 일원에 500m의 도로폭 2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7억 1,200만 원입니다. 내년 11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자율 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동구 일산동 권울지구 일원에 연장 580m, 도로폭 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600만 원입니다. 내년 8월에 착공하여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관리 주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광역시도 정비입니다. 광역시도 정비는 포장 보수 및 차선 도색,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161억 9,200만 원입니다.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립 표지판 정비입니다. 도로 표지판 노후 정비 대상이 전체 1,206개소이며 756개소에 대해서는 기완료하였고 금년에 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200곳을 정비하고 잔여분 25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도로 대장 전산화 용역입니다. 신정노동 10개 노선에 대한 도로 대장 전산을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난 2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장 조사 및 청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2017년 구축된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월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중이며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집안탐사 용역입니다. 산업노동 4개 노선에 대해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안탐사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상습 결빙 구간 사고 예방 경고시설 설치입니다. 중구 이해르동 3개 노선에 재난 문자 전광판 경고시설을 시범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난 8월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순환 골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남구 성암동 34번지 일원에 순환 골재 생산을 위한 장비 임차 용역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건설 폐기물 반입, 파수에 순환 골재를 생산해서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철도 횡단 건널목 경비 위탁 용역입니다. 관내 4개의 철도 건널목 중에 3개는 이미 폐선하였으며 남구 여천로를 횡단하는 여천 1 건널목에 대해 경비 위탁 중이며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도로시설물 성능 확보 및 안전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의 주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입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으로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38억 원입니다. 전체 시설물 546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시설물 83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을 분류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내년도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태화교 내진 성능 보강 사업입니다. 태화교는 1966년에 준공한 이후에 교통량 증가로 1991년에 신설 교량을 추가하여 확장하였으며 2018년에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결정한 교량입니다. 구태화교는 특별교부서 등 사업비 39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신태화교는 금년 당초 예산에 재난관리기금 37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전년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65개소 및 학생교, 교통약자 보행 개선을 위한 성강기 2개소 설치로 사업비는 34억 5천만 원입니다. 시설물 보수보강 65개소는 실시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학생교 교통약자 보행 개선 사업은 지작물 이슬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상시 개척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급경사지에 대한 위험 요인 등 재난 상황을 사전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 순환도로의 성내지구와 현대 미포 3지구 등 2개소에 대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소에 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시 개척기를 설치하고 상황실 등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 도로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내습 시 상북면 덕현이 이룬 국가지방도 69호선 도로 일부가 유실되어 피해가 있어 재난관리기금 4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에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부구간 위험 사면에 대해서는 재난특별교부소에 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재예방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침수 위험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펌프 배수 방식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8개소에 대한 전광판, 차단봉 및 CCTV 등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소에 15억 원으로 금년 3월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최종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 긴급 보수와 교량, 교면 표장, 보수 4개소를 사업비 22억 1천만 원입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은 상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유급 상황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연중 지속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서대성 본부장님, 우리 8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첫 이제 받는 입장이고, 우리 관리부장님, 우리 박성광 관리부장님, 그 다음에 건설부장님, 우리 조영래 부장님 다 수고 많고요. 특히 또 우리 오늘까지 점검 유치하고 하는 게 여러 두 분의 또 부장님도 있지만은 뒤에 계시는 여러분이 사무관들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종합건설본부 철도사업소리가 1988년도입니까? 그때 생기고 종합건설본부로 바뀐 그부터 10년 이후에 1999년 이래서 왔는데 2000년도 그러면 그 정도에 2000년도 이후 한 2010년도 그때가 가장 이제 정말로 사업은 많이 하고 왕성해야 했는데 그 이후 2010 몇 년도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그거로 계속 쭈그러드는 입장이었는데 참 안타깝게 할 일은 많고 의원님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정말로 본청과 사업소 간에 단지 여러분들이 사업소에 있다는
하나로서 각 구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인상발령대가 중앙건설본부로 다 기술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나 올라와도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정말 본청에서 천대받고 있고 본청에서 정말 갑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노고에 다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하나하나 그 고충을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위로하고 그래서 힘내시라고 제 위원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고생 많이 했지만은 정말 울산시 전체에 뭐 사업 예산 주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특히 건설부 쪽에는 6개 팀들이 있어서 정말로 비대합니다. 비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하나 또 짚고 넘어가지만은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 또 요구를 하고 인원도 좀 채용 더 늘려야 되는 거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뭐 오늘 의원들이 지적사항 또 질문사항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 시간을 맞춰주시고 더 질의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 보충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백현조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현조 의원입니다. 수대성 본부장님, 박성관 부장님, 조영래 부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의 건축상 같은 거는 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합건설 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울산의 근간이 되는 어떤 건설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건설인들을 위한 어떤 포상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본부장님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 과거에는 사업이 끝이 나면은 그 사업장에 대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표창을 시상하고는 했습니다. 예. 공무원도 시상을 하고 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준공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준공을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실은 제가 인지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 최근에 했는 복합센터에 가보니까 시상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따로 시상을 하는 건지는 제가 아직 조금 파악이 덜 돼서 그런데 아마 시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인을 위한 어떤 포상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 분야의 기술 발전에 노력하였거나 또 품질 향상 및 건설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서 건설상을 적극적으로 발굴 표창하는 시절은 좋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아마 이 서울 부산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 많이 그 사업들을 하실 건데 건설인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또 포상하는 것도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도로관리부서는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새로 신설하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토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아스팔트가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나 수분에 의해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기후가 굉장히 덥고 무덥고 이러니까 포토홀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포토홀을 이제 깊게 파진 곳은 이제 안전사고와 직결되다 보니까 우리의 배상 책임이 아마 본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상액에 대한 어떤 금액들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포토홀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포토홀이 생기는 원인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도로의 어떤 노후로 인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지반이 약해지는 예, 그렇습니다. 거야. 그래 가지고 포토홀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송이 많이 붙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소송에 의한 저희들 이제 소송권에 의해서 옛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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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 1월부터 이제 영조물 배상 공제라는 걸 가입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뭐 피해 나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시민 신문고 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예. 저희들 여기에 경찰청에 잠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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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검찰청에 보면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되어 있는 그 금액 산정을 해가지고 그래가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요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가 지금 신청 때마다 건수가 늘어나는 걸로. 작년에는 한 166건 정도 됐고 예. 금년에가 또 이게 이제 좀 이런 가입되어 있다는 이제 그걸 시스템을 시민들이 모르고.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 금년도에 벌써 279건이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 금액은 어떻습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2억 한 6천쯤 됐고 금년에 한 3억 2천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지급되는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이제 이제 부장님 이제 앞으로 이제 포털 관련 사고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 봐서 의원으로서 이제 뭐 이게 건수만 제시하고 뭐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될 건데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수원시에 같은 경우에 포털 24시 이 기동 대응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그런데 그 성과를 보니까 90%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그럼 기동 대응반을 운영을 하는데 비용들이 재반 이거 지금 배상 금액보다는 어쩌면 또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이게 또 경제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우리 종합건설 본부에서 이게 촬영하고 바로바로 즉시 그 지자체에 알려줄 수 있는 대응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스템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하고는 다르지만 저희들도 12개 업체가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돼 있다. 처리는 합니다. 예. 그럼 이건 기존때는 아니지만은 예. 계약된 업체에서 우리가 각 구청별로 관할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처리가 되고 우리 직원도 한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리는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다. 빨리 되고 예, 있다. 예. 24시 그 예, 대부분- 상기체제로 예, 운영되고 예, 있다. 예,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여하튼 포털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사는 부탁의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천 제방 겸용도로 건설부장님 그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5m 도로를 지금 하고 있고 예, 예. 나머지 이제 10m 도로에 대해서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에서 좀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게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자료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m 도로에 그렇다고 해서 폐해진 상태로 그냥 그 조합 몫이라고 해서 그냥 놓아두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10m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주민을 위한 어떤 안전시설 형태로는 평탄 작업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주차장에 관련된 그 설치에 대한 미연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 지금 예. 부장님, 그 10m에 대한 예. 10m에 대해서는 진장 명촌 지구에서 당초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그래가 그 25m 중에 15m를 저희들이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그 옆에 2.5m 정도의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 도로에 도로에 가도를 그래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변경 조치를 해가지고 주차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거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설계 변경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예.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진입은 차량 가쪽 도로이기 때문에 15m 도로에 예. 그쪽에 지금 주택단지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 10m 도로 이쪽에 향해 있으니까 이쪽에 지금 주택단지 쪽이 붙어 있죠. 주택 단지 쪽인데 10m잖아요. 예. 25m인데 예. 여기를 보면 예. 이 10m가 주택단지 쪽이 10m 아닙니까? 지금 15m.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입을 하다 보면 10m 도로는 평탄작업 돼야 돼요. 평탄 작업은 지금 저희들이 할 의원님 수가 말씀하시는 건 좌완 제방 외에 조합에서 해야 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지? 넓이가 저희들이 하는 공사, 현재 하고 있는 공사 외에 측면에 붙어 있는 마을하고 지금 도로 개설 사이에 있는 10m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예. 예. 지금 하는데 주민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갈 수 있도록 이 도로에 예. 이걸 평탄적으로 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한 공사를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어떤 그런 물이 고인다든가 이렇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별도로 배수 시설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에 대한 걸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기 보면 길어깨가 한 2.5m 정도 여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10m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줄 수 없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시는 게고 조합이 부도 났기 때문에 손을 못 댔다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 해서 개군속 그거를 내팽개 칠 수는 없는 부분은 나중에 되면 어차피 관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근에 가장 최소한의 예. 접근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유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건설본부 서대성 본부장님과 또 그 두 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직원 여러분들 현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로는 이제 그 울산 도심을 가로질러서 이제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죠, 그죠? 그래서 그 지난해 그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는데 그 민원이 그 도로를 그 달리다 보면 그 밤에 어둡다는 그 민원이 좀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밝기 그 기준이 있죠. 그 해배당 제가 알기로는 뭐 1에서 1.5 CD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 자동차 전용 도로의 어떤 밝기, 전멸기 등 이 가로등에 대한 어떤 밝기 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15룩스 정도. 예? 15룩스. 그 다른 1CD라는 면적당. 것은 이제 해배당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를 그 나타내는 게 1CD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준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기준에 좀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그 도로 이제 관리만 지금 예. 뭐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노후 가로등이나 또 예, 예. 신규에서 그래서 가로등 부분에 그 대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인수를 할 때 예, 예. 그 기준을 측정을 해봤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까지는 지금 뭐 사실 저희들이 행감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별도로 우리가 또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보고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민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뭔가는 어둡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있는 예, 것이고, 예, 예. 또 그래서 또 그 도로 건설은 다른 쪽에서 했겠지만, 예, 가로등 또 우리 조도에 대한 도로 부분을 관리를 또 종건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예, 예, 예.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부족하면은 가로등 더 설치해야죠. 예, 의원님 혹시 구간이 혹시 나오는가요? 어느 구간인지? 구간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한번 그 체크를 해봐 예, 예. 주십시오.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조도를 밝게 하든지, 예. 안 그러면은 그 사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그게 그 기준에 맞는 건지 분명히 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여지는데 그 조도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로등 그 초과 설치라든지 예, 그런 예, 예. 해결책을 잡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와 비슷한 그 내용인데 지금 이제 울산 그 도로가 이제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이제 해마다 좀 늘고 있는 편입니다. 늘고 있는데 혹시 그 작년에 민원 내용하고 올해 그 도로 관련 민원하고 그 추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 불편 민원 전체 도로 울산 시내 전체 도로 저희들이 도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바로 만약에 그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저희들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드렸듯이 11개 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 업체에 바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좀 규모가 예를 들어 좀 큰 어떤 예산이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큰 하여튼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하여튼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요새 그 시민들도 대부분 다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도로 불편 사항이 있으면은 신고도 하고 예. 이래서 사실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알지만 어쨌든 울산시 전체의 도로를 20m 이상이라는 큰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 건설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민원 문제가 이제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 신고 대부분이 보면은 예를 들어 잡초 제거라든가 아니면은 옆에 중분대 파손이라든가 일부 어떤 이런 단순이 많습니다. 그래 단순은 아까 단가계약 업체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향후에 하여튼 더 이제 조사를 더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각 구군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종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종군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공사를 하거나 도로 보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부 다 업체를 정해서 단가 계약을 맺고 그 단가 계약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제 나가서 업체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일하는 부분이 좀 이제 대충 한다는 이제 이런 민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량 각종일에 우리 울산 태화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됐습니다. 열 그거는 몇 중요한 개 게 정도 아니고 있습니다. 예.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다리 밑에나 또 이제 보면은 주로 교량 밑에 컨테이너 박스나 또 이제 운동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근데 구조물만 없으면 체육 시설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죠. 한데 문제는 이제 태풍이나 큰 물이 졌을 때 물이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되면은 구조물들이 컨테이너 박스나 이제 체육시설 한다면서 사무실이나 또 이런 거 화장실 기타 등등 이제 이런 불법 시설물들이 물의 흐름을 막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범람해서 이제 태화동으로 물이 넘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교량 밑에 시설물들 이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교량 밑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교량에 있는 현재 컨테이너는 전부 움직일 수 있는 밑에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만일에 대비해서는 육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낙동강청에서 구조물을 아예 흙을 안 내주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물은 다 움직일 수 있는 시설물이고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튼 서대성 본부장님은 울산시에서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량 밑에 시설물 점검이나 그런 부서가 울산시에 따로 있습니까? 시에는 따로 없습니다. 시에서 따로 예, 예.
종건 업무는 아닙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종문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종문에서는 도로 전체를 뭐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특히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유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김정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훈 시원입니다. 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서대당 본부장님이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건설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자료 1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1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 이게 보면 지금 성암동에 202-2번지 여기에 지금 무단 점유됐던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고, 최근에 저희 울주군에도 뭐 병원 매입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유지와 국유지가 좀 무단으로 사용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됐고,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경상일보에서도 9월달에 관련해서 좀 이제 관련해서 군 공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건설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향후에 어떻게 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님인가? 네, 관리시설부 박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권은 우리 온산, 성암동, 고사, 매암동으로부터 3단 개발을 할 때 이주 택지를 다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3단 개발에 빠져 있는 잔여지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권입니다. 이 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22개 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우리 시 전체의 어떤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건설부에 보면 업무 분장 현황에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도로관리 1팀, 2팀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광역시도 각종 인허가 협의인데, 재산 도로 관리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별도- 그것은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나머지 짜투리 땅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그 부분.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예. 지금 우리 업무 분장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짜투리 땅을 도로에 관련된 공유재산은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도로에 네. 그 아까 잔여부지 말 그대로 이제 보상을 주고 뭐 짜투리 똑같은 저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자꾸 저희 울주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라서 군립병원 부지 이게 계약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유지가 사실은 그 도로의 근처에 이렇게 좀 포함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진입도로예요. 진입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군과 국유지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처음 듣는 처음 들으시는 예,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건에서는 이제 도로의 짜투리 부지만 관리하고 전체적인 이제 공유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 도로에 대한 부분의 공유재산만이라도 관리 계획을 좀 잘 해달라는 말, 혹시 빈틈이 있거나 또 혹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잘 해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추진사항 13페이지 보면 도로 보상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덕정교차로 하고 덕하시장, 언양파출소 이 부분이 사실 올 초에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보상률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13페이지 업무 13페이지입니까? 네,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정교차로나 덕화시장 여기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착공하고 지금 거의 한 8, 90% 정도 보상률을 했는데 이 보상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 특별하게 거기 지작물이 크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양 쪽은요? 언양은 좀 시장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언양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쪽 군수님하고 그때 의장님하고 다 현장에 나가서 그게 개설된 도로 뒤편으로 지금 있는 그 상인들을 좀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활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구군에서 나와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고 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여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다 지급을 예산을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여쭤보고 혹시나 하는 건데 아무쪼록 그 공사에 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시설부장님께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여러 건축물들이 지금 많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민원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전기차가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충전 시설들을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아파트도 지하에 충전 시설들을 설치를 했다가 이제 화재나 여러 가지 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걸 지상으로 다 옮겨서 지금 하는 그런 민원이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지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평창 현대 공영 주차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금 공공시설물들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서 지금 좀 얘기가 되는지 한번. 어차피 평창 그 공영 주차장은 어차피 지상 5층으로 외부로 보고 우리 법규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어떤 전기차 규정은 맞춰서 저희들 설계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하에 지금 우리가 좀 주차장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는 종합이노베이션 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꼭 지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게 외부가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옥상으로 사실은 가는 게 맞겠죠. 예를 들자 그러면 평창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상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 층에서 화재가 나면 사실은 이제 거의 지상 주차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 외벽이 다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층별로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각 층별로 분류시켜야 그걸 한번 환경과랑 상의를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한번 보고 저희들이 그 규정에는 당연히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전체 대수는 맞을 수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이게 전기차는 화재에 진압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도 지하 주차장에 있던,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라는 게 꽉 막혀 있으니까 양 사방이. 그러니까 평창현대도 제가 알고 있는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뺄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상에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미리 좀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부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의원입니다. 서대성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지난 그 행감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본부 일이 많다 그렇죠? 예, 많은 일이 편이에요. 많고 민원이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뭐 지난 감사 때는 뭐 민원 처리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들 내가 지난번에 받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예. 원래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이래 보이시는데 그래서 그 시설부하고 건설부가 있는데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좀 보충시켜야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 현실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이에 그 배석하신 그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은 앞으로 그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도 좀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또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 사항에 보면은 대체로 그 도로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조도 부분이랑 이런 부분, 특히 우천시에는 보면은 밤에 저도 다니다 보면은 차선이 안 보입니다. 이런 차선 부분, 물론 차선에 그 유리 형광이라 그 유리 형광을 해서 차선을 또 요즘 또 새롭게 하던데 차선 이것도 어느 시기가 있습니까? 조도가 얼만큼 하고 뭐 마모 어느 시점이라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마 그 내용이 그 마모가 어느 정도의 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자설을 새롭게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차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우리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길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보면은 도로 보면은 구조물 중에서 사고에 대한 그 최고의 그 안전 장치랍니까? 장비 구조물에 대해서 운전자를부터 최고의 그 보호를 해주는 가드레일 있잖아요. 그래서 가드레일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 종원에서 가드레일 현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가드레일이 그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고위험 구간에는 고강도 5급을 해야 되고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많이 있는데 그 무등급으로 설치된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또 언론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에도 가드레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가 정원 업무 맞습니까? 우리 시설 부장 하실래요? 예. 그 지금 저희들이 20m 이상은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어떤 뭐 아까 그 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중분대 중앙분리대 이제 방호 울타리 설치해 놨는 거라든가 무단횡단 이제 금지 펜스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걸 저희들이 이제 경찰청하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경찰청에 사전 심의를 다 받아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 그 외에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뭐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에 20m 이상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된 곳이 있는데 있죠. 예, 많습니다. 있으면은 이 설치된 그 구간이 어딘지 가드레일 설치가 등급이 어떤 등급으로 되어 있는지 몇 메다가 되어 있는 이 자료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는 맞습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구간별로 이래 전부 하여튼 분산돼 가지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든지 그럼 뭐 시설물에 대한 가드레일에 대해서
이 관리를 하면 종원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예, 그럼 맞습니다. 관리하면 자료가 있어야죠. 예. 자료 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행부에 시장님이 자료 요청하면 자료 없다고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료를 구비 안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데레일 그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앙분리대라든가 펜스 이런 부분, 그다음 최근에 청양 나들목 커브길에 중앙분리대가 낮아가지고 그 버스 트럭이 사고 나서 큰 대형 사고 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앙분리대 이 부분은 그 지금 현재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무단 횡단 금지로 인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도심지에는 많이 설치해놨잖아요. 예, 무단 횡단 금지는 이제 차량에 그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차량이 아닌 무단 횡단 금지하는 분리되고 있다 하지만은 이것도 차에 충돌이 되잖아요. 차량하고도 차량 충돌하면은 이것도 재질 자체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재질 자체 차량가 슬쩍 지나만 가도 이 충돌하게 되면은 파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재질도 물론 이 부분에 교통기획과가 하고 연계돼 있죠. 예. 연계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 관련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일부 구간에서는 그 우리 펜스가 가드레일 펜스처럼 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에서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 있는데 플라스틱 이거는 그냥 전시용이다. 무단 횡단 금지로서만 가능하지 차량 방지용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고 금방 파손됩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드레일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앙분리대 이 부분 그 턱이 낳는 부분은 또 규정이 있잖아요. 0.25를 높이를 한다든가 뭐 몇 메다 높이가 규정대로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이 부분도 중앙분리대를 높여주고 지금 현재 또 중앙분리대 무단 횡단 금지 분리대도 이 부분도 재질에 대한 그 부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재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다음에 그 차량 파손했을 때의 부분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치를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드레일 그는 게 네. 도로 측면에 있는 그렇죠. 도로와 인도 사이 측면에 있는 그게 사실상 모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한 600에서 700km 정도가 되는데 예. 모든 도로에는 가드레일이 저는 다 있다고 봐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빠지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한 7, 800km 정도 되는 가드레일이라 그러면은 도로와 인도 사이의 가드레일은 거의 다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그 시 외곽지로 돌아가면은 예. 대체로 가드레일이 많잖아요. 예. 커브길에서 차량이 그 예를 들어서 과속으로 인해서 그 사고 위험성을 그냥 전복이라든가 이거 가드레일 있음으로 인해서 충격 방지를 하고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질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었을 때 자료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느 구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드시고 저 의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방 이야기했듯이 조사는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이야기했는 700km 정도 되는 네. 우리 도로 그걸 실질적으로 그 난간이 없는 데가 거의 도로에 일반 난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 난간이 없는 데도 예. 있을 끼고 있는 데도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 그걸 예. 전수조사를 한다 하면은 아마 시일이 좀 많이 걸릴 거고. 금방은 안 되지만은 예. 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m 이상 되는 4차선 도로에는 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사람이 걸어다니는 할 수 없을 거고 차를 타고 가면 조사를 해야지요. 그것도
차 조사하면은 여기서 뭐 A 지점, B 지점 가면은 키로수 나올 끼고 조사가 어느 노에 어떻게 돼 있다 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서계성 우리 본부장님도 부임하 씨가 또 원체 뭐 울산의 행정이 다 해박한 지시를 갖고 계시 답변을 또 잘하시고 계시고 두 분의 부장님들 다 감사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저 지금 북구에 동해 남부선 있으라고 부골산역 거기에 지금 나름대로 이제 환승센터 체계 개최를 개선회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애초에 정말 미비했죠. 정말 버스부터 시가 주정차 할 수 있는 거 한데 그러나 철도역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로 아직 이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80억 넘게 83억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관련 주민들의 민원 또 그 당시에 현장에 그 당시엔 본부장님 안 계시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육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주민들이 현 시대에 맞느냐 이랬는데 그러나 육교는 예로 도로 오토벨 도로 때문에 육교에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여러 가지 뭐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치되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에스컬레이터입니까? 그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누구 뒤에 사무관님 누가 어디 부굴산역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해봤습니까? 잠깐 그게 지난 이제 8월에 저희들 이제 일부 주민들하고 그 우리 현장 설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육교 그 육교 캐노피하고 뭐 투석 방지망 설치 뭐 이렇게 그거 외에 어떤 에스카레이터 그걸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육교 캐노피하고 이제 투석 방지망 설치는 저희들이 설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 디자인 심의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뭐 가각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할 수는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별도로 그게 이제 다른 추가적인 이제 그 진행 사항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차피 부울산역 그 황승체가 여러 가지 협소해서 교통에 지금 상당히 문제도 있고 버스 회전도 그렇고 지금 공영 주차장은 뭐 또 소관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예산 83억 들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사항 100% 다 못 들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 최대한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령을 떼어주시죠. 우리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요거는 우리 도로에도 없는 법이고 저기 지금 신천도인데 극동 스타클래스 옆에 동대초등학교 옆이고 신천 효성 헬링턴입니다. 좌측에 푸른색에는 지금 현재 공사대관이 지금 현재 모른 스케 있는 복판에 있는 부분이 모 주택업소가 이제 약 500세대가 되는데 북청에서 허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 위에 우측은 지금 대로 2-30호 매곡 진입도로입니다. 매곡 천 옆에 도로고 사이에 있는 게 거의 20m 이상 도로인데 이 부분을 왜 울산시에서 안 하고
북구청에서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북구청에 하면서 지금 교보금과인 울산시에서 내려가서 지금 모든 게 스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폭이 밑에 사업자가 20m 이상 되는데 반폭은 이분들이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북구에서 추진하고 그러다 교보금 내려가는 거를 북구에서 받아가지고 보상을 반폭으로 보상했으면 지금 시에다 북구에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20m 이상 전체를 부분적으로 보상하다 보니까 추진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이해가죠? 예. 쉽게 말하면 차례차례 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동천 자원제처럼 15m 이상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니고 전체 20m를 자기 보상해 주고 싶은데 보상해 주다 보니까 사업도 추진 못하고 사업 주체가 주택업자가 지금 현재 하지도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민들이 효성해인턴하고 극동 스타킬레스하고 동대중학교에 거기 학교 앞으로 모든 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정권에서 혹시 알고 있는지. 그걸 저기들 건설 도로가에 어차피 만약에 한다면은 건설 도로가에서 별도 설계를 만약 20m 이상이다 그러면 설계하고 이렇게 할 건데 계획하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저희 도로가 대로 3-55호선입니다. 바로. 그럼 그건 시에서 해야 될 도로입니다. 저는 북구에서 보상을 하고 건설도로가에서 공사하는 걸로 해야 돼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일단 저희들 한번 건설 도로가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죠. 예. 시에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뭐가 급해가 뭐가 하여튼 있는 것 같은데 혐의는 가지만 어쨌든 속 시끄러워는 그 도로 일부 부분이다 알겠죠. 하여튼 그 부분인데 저래다 주민들만 하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시도 안 하고 시에서는 북구에 너가 동가하다 해라가 북구는 또 시도로가 지금 핑퐁이 결국은 주민들 피해보는데 이거는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 위원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보상은 북구에서 하고 개설은 건설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계획이 나면은 이제 저희 공사는 이제 저희들에서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보상을 왜 북구에서 했나? 무슨 그게 아직까지 저도 좀 의문인데 그건 한번 더 별도로 한번 건설도로과 협의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보상은 북구청이 하든 누가 하든 강경 도로만 내면 되는데 차라리 체계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냥 누구 말 떠나 누구 모사 떡두시 여기 보상하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문제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해가죠.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추가 질의 백은주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6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흥교차로에서 광동중학교 도로 확장과 관련돼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2023년도 11월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현 보상률을 보면 66.2% 정도의 보상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1월 공사 발주를 앞두고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다 주고 공사를 발주하면은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들 추진하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래 봐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과 관련돼서 이른바 속칭 알박기 이런 거는 없고 그건 그렇게 순조롭게 간다고 평가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임시회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돼서 언론 기사에도 나고 이랬었는데 태화강역 버스 회사 시설 이전 공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공사업체의 어떤 부도로 인해서 이제 손들었죠. 부도로 인해서 내년 6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서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시공자가 이곳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러한 어떤 행태를 저질렀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좀 걸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그리고 이 사고가 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은 마련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사가 좀 늦어진 부분은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뻘층이다 보니까 흙을 치워내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고, 나중에 그 또 수소 충전소가 나중에 추가로 또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업체 선정 과정은 사실상 뭐 아시다시피 계약 업무는 500만 원 이상 전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 보면 실행부서로서 그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임시 운행 중인 시설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경이 병행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한번 짚고 가야 될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짚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아스팔트와 관련 포토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이제 포토홀 관련돼서 지금 현재의 석유의 어떤 찌꺼기 같은 것으로 일단 지금 아스팔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기술의 고도화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내구성 있는 아스팔트의 재질의 이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아스팔트의 재질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포토홀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아스팔트의 재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것인가가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지식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아스콘이 가기도 하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 거는 이제 개질 아스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질 아스콘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차량이 달리는데 미끄럼이 덜한 어떤 빗물이 일시에 골재 공극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어떤 빨리 빗물이 빠지면서 이제 미끄럼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업로나 이런 차량이 많은 데는 저희들 개질 아스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반 아스콘과 개질 아스콘의 이제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개질 아스콘을 하기는 부담이 가고 예산 문제로 그리 조금 이제 위험하고 어떤 중차량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질 아스콘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수 비용과 관련된 것들하고 한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게 이제 내구성하고 결국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이렇게 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경에 벤치마킹 갔을 경우에 동경 시내에는 이게 가장 지금 포토홀이 생기는 이유가 비 아닙니까? 수분 아닙니까? 그런데 수분을 걸러주는 어떤 그런 아스팔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질 아스콘이었는데 초기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앞으로 포토홀 방지나 도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쪽 방향으로의 그 정책 전환이 좀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 기금문이었는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스팔트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빗물이 스며들게끔 하는 그 아스팔트는 좋은 방법은 맞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기존 새롭게 만드는 도로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 한데 현재 있는 아스팔트를 그 아스팔트로 깔 경우에는 이 흐르는 척구의 높이 때문에 지금은 현재에서 바로 노면에서 바로 척구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물이 스며들고 흐르게 되면은 그 저는 척구의 구조 자체를 다 구조 바꿔야 자체가 된다. 안 맞기 다 때문에 바꿔야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경영비도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하는 그런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아스팔트에 대해서 예, 한번 더 고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1분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균형개발과의 그 건설부장님 그 26억에 대해서 진작 명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전체적으로 다 그거를 다 예산 책정하지는 못해도 일부분이라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제 임기 내에 명촌 진장에 전체적으로 그 도로가 한 번 정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또 우리 부장님들 좀 신경을 써주입사하고 균형개발과의 업무 협조를 좀 통해서 그런 부분 조합 미준공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 불편 사항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또 전에 한번 그 현장 간담회 했는데 연포로 부분에 지금 현재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부분들 뿌리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또 자전거 도로나 또 보행자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백인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홍유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율 그 동구의 그 자율 운항 선박 그 실정센터 예. 진입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번에 그 주력산업과 이제 행감하면서 그 과장님한테 이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고놀지구 진입도로가 언제쯤 완성될 수 있느냐 이래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뭐 기관들하고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2024년 말까지는 완공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25년 말이 아니고 예예. 25년. 그래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내년 그 당초 예산에 지금 뭐 확인은 뭐 저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손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이제 이번 그 23년 3회 추경에 그 10억이 그 12로 잡혔고 나머지 이제 39억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 12월 공사가 그 마무리되는 것보다도 더 땡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렇죠. 그 시에서 또 사업 이관 받았는 것도 지금 이제 11월 달에 그 지금 그 사업 이관을 받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계획이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뭐 그 도로 그 개설을 종원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 잡히게 되면 말대로 다 잡히게 되면 그 좀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게 그 보상 뭐 8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다 그 협의해 왔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진척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지금 뭐 내년도에 그 케이블카 종점 부위가 그쪽에 공사가 더 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그 상반기 중에는 뭐 케이블카 그 공사도 들어갈 것이라는 이제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들리니만큼 고놀지구 진입도로도 이제 신속하게 그 머뭇거리지 말고 잘 추진이 돼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에 아마 업무가 이관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상이 문제지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만약에 보상에 애로가 있으면은 왼쪽에 있는 중공업
땅을 헐어서라도 개통을 빨리 해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만 이관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공업에서 건설기계에서 이제 28억하고 그 구조물 9억하고 그 전부 다 합해서 이제 28억을 저걸 그 기부를 한다는데 그 내용도 가봤습니다. 입구에 가면은 이제 옹벽 그 쳐놨는 거 그걸 뒤로 2m 정도 물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물리는 공사까지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그 28억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어쨌든 그 구간이 제일 그 요점이 아닌가. 거기 뭐 15m로 넓히는데 그 오르막에 그걸 한 2m 깎아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깎아 내려서 좀 스무스하게 해가 올라가가 이제 15m 도로로 이제 연결시키는 내용인데 이걸 그 일단 뭐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예. 예산이 이제 시에서 종군 쪽으로 넘어가면 좀 신속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홍유진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훈 부의장 질의 없습니까? 예. 김수영님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부장님, 예.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건 발주를 공사 이관되면은 발주하는 거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죠. 예. 그 도로만. 예. 도로 부분.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그 가드레일 부분도 예. 이 부분 발주하는 거 우리 건설본부에서 발주 안 시킵니까? 아니요. 도로를 하면서도 그 도로 하면은 당연히 뭐 가드레일도 하고 예. 그러고 추가로 또 민원 요청에 의해 가지고 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예. 발주를 하지요. 예. 그 발주하면은 그 자료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제가 그 2241 임시회 때 예. 그 울산 광역시 보도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아마 보도 블루 공사라든가 이거 이 조례 발의되고 난 후에 공사했는 내역이 내역이 있습니까? 공사를 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 보도 많습니다. 그럼 보도 블록을 그 지금까지 그 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보도 블록은 공공기관 또는 학교 단체 기관 일반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그 일반 공공기업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일부 신청서를 예. 뭐 신청서 서식이나 이런 걸 그 공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그러면 신청이 지금 5분의 이야기다. 신청이 15건 원래 15건 들어오고 개인이 6건 내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어느 일정 구간에 보도블럭 폐블럭이 몇 톤 정도 나오는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이 15건인데 개인이 6건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몇 건입니까? 나머지 9건 정도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기관이나 요청이 줬는데 들어오면 또 거기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끼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별을 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폐기 처분해야 될 끼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폐기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이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럼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이라든가 그 공공기관 뭐 학교나 군부대 쪽에도 이 부분이 잘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 이 부분에도 그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뭐 공문을 띄워주시면 공문을 띄워주시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요거 한번 보면은
신청 안내 공고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공고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추진하고 진행해 예, 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김성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지금 그 본청에서 편성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쭉 가가 20년 이상은 이제 종건을 일부 넘어오는데 어디까지 해가지고 업무 보고 넘어옵니까? 보상하고 넘어오는 게 아니라 보상도 하고 설계도 안 하고 넘어오는지.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예. 설계는 본청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네. 그 도로 부분은 설계까지 해서 넘어옵니다. 설계 대부분, 예. 근데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본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지침상에는 저희들은 예산과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공사만 이제 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만 종건에서 하고 예, 예. 보상부터는 전부 본청에 하도록 해야지. 어려운 거는 그냥 전부 여기 맡기고 쉬운 거는 자기들이 하고. 그거는 위원장님 좀 보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상은 당연히 시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 그다음에 이제 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 정결 규정상 5억 이상 신규 건축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 신규 건축물에 한해서는 다 넘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자 설계를 하고 건설부처럼 설계를 하고 넘어오느냐, 우리가 한 50%는 그냥 보상 완료 단계에서 업무 이관을 해가 오고 이러다 보니 이제 한 50% 이상은 설계와 공사를 같이 병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관리시설부가 좀 그런 좀 특이한. 왜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때까지 보상 일부 하고 넘어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오늘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길천산단 연결도로 중로 1-224호 대로 2-58호와 앵코 신체 앵코 즉 국도 7호선 대로 3-38호는 보상률 제로 공정률 제로 두 개 다 보상률 제로 공정률 제로에서 업무 이관 왔습니까 이게? 예,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건축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좀 다른데, 도로 부분에는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치고, 저희들은 보상부터 공사까지 합니다. 그 보상부 도로 부분은 건축 부분은 다르네 그러면. 예, 다릅니다. 건축 부분은 보상하고 넘어오고, 여기는 도로는 보상부터 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넘어온 지 언제인데 예산도 심지어 앵커 앞에 도로는 전체 170억 드는데 50억 이래 추진했는데 지금 보상도 제로거든요.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 지역에 왜냐하면 지금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신천 앵커는 아직까지 업무 이관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로 업무 이관을 보고되어 있는데요. 업무 이관 안 있는 걸 보고합니까? 업무보 7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신천 앵커는 6월 달에 업무 이관을 저희들이 한테 했습니다. 그래 받았습니까? 왔는데 지금 이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추진 과정에 기간에 보상을 바로 할 수 있는 간평이나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로가 돼 있지 실제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되는 건 확실하죠? 예. 길천산단도 마찬가지. 길천산단 연결되고. 예, 이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건 됐으면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예산을 빨리 사용해야 예. 본청에서 예산을 받거든요. 근데 남아 있다고 하면은 아직 잔액 남아 충분히 여기는 있으면 예산 확보를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빨리 보상비 책정됐으면은 최대한 빨리 업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예, 예. 부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안이 의미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